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수많은 한인 2세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주장이 또다시 좌절됐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이나 고의적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것인데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인 사회와 2세들이 겪는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더 이상 한인 2세들이 불합리한 한국법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또다시 각하됐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어제 아들 23세 벤저민의 복수국적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한국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버지니아주의 한인 2세 데니얼 김 씨가 제기했던 첫 번째 헌법소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났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인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인들은 한인 사회와 2세들이 겪는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표결조차 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서 폐기된 동해 병기 법안.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통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측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알바니 주의사당 하원 의원실을 돌며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목격했다며 김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의사당 방문에 앞서 김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인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는 힘들 것이고 아벨라 의원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보좌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학부모협회의 주장은 오해와 억측이 있다며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법안을 강화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BYOB의 소주 포함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BYOB 소유 업주들과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 간의 마찰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24일 BYOB 소유 업주들이 타운을 찾아 소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 주류국의 법적 해석을 들고 나와 소주는 절대 포함 불가라고 주장했던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 이에 맞서 이번엔 BYOB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이 소주를 BYOB에 포함시켜달라고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을 찾았습니다. BYOB 측 변호를 맡은 김봉준 변호사는 뉴저지 주류국에서 내린 BYOB의 알코올 농도에 따른 해석이나 와인과 공유만 포함된다고 하는 카테고리 해석에서도 소주의 BYOB 포함 여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Wine and malt alcoholic beverage. 이거 비어로 잠깐 말씀하시는데 비어가 아닌 malt
알코올이에요. 두 가지 종류는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뉴저지 법입니다. 예, 소주가 된다 안 된다도 없고 뭐 16%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도 없고 그다음에 소주가 hard liquor라는 단어는 더 없고 그다음에 무슨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디스틸된 것들은 다 뭐 hard liquor라는 것도 없고 따라서 주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기까지 소주의 반입 여부는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처럼 소주가 와인과 맥주와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운 정부가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98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주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와인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요. 비어와. 뉴욕도 똑같아요. 와인과 비어와 소주는 똑같은 캐러고리로 취급을 합니다. 2002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뉴저지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불법이 아니고 법이 없고 만약에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소주를 좀 애드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것이 저희들의 그 의견입니다. 그동안 명확치 않은 해석으로 양쪽의 갈등을 키웠던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는 차후 주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지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 뉴저지에서는 그 법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술이 수백 가지라 소주를 기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운 입장에서는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정해주느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법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지만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 측의 한 관계자는 만일 주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정부가 양측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는 한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를 남긴 채 전쟁은 3년 만에 남북이 분단된 채로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6.25 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6.25와 관련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통일될 길은 영원한 얘기고 우리가 그 피 흘려서 지켜진 나라가 어떻게든지 더 번영을 하고 자유,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청춘을 바쳐가며 오직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유엔군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에 강력한 후원자가 나왔습니다. 한인사회에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인데요. 지난 25일 오전 미주 한국국악진흥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주길 부탁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포트리 하이스쿨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 대회까지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는 7만여 달러에 달하는 행사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 크고 작은 행사에 기부를 아끼지 않은 앤드류 박 변호사는 오늘 오전 뉴저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문화의 뿌리인 국악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2,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또 여기 기부했고 국악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의 문화의 뿌리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저는 국악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여기 2세, 3세를 위해서도 또 계속 이렇게 이분들이 노력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중요한 행사를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악진흥회 주옥근 회장은 그동안 영사관과 한국정부, 그리고 지상사, 한인기업 등의 후원을 부탁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며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 7만 불 가져야 모든 경비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들어올 것까지 한 1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큰 돈 가지고 있는 분이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도네이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주지사상 등이 주어지며 한국 무용과 국악을 공부하는 예비 국악인들이 참가하는 경연대회입니다. KBN 뉴스 남정민입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등록과 투표 절차로 투표율은 저조합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투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건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8명은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외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반드시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전자우편, 가족 대리 신청, 출장 접수 등이 가능하지만 투표만큼은 직접 공관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투표율은 각각 2.5%, 7.1%로 저조해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김수석 부회장은 선관위는 지난 2005년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는 선거 기간과 선거 방법 그리고 절차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지만 정치권은 무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뉴욕시 약 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 거주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이 내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신분증 발급을 위해 $800만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51명의 시의원 가운데 의장을 포함 48명이 민주당이며 공화당은 3명뿐이어서 법안은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크 비브리터 의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뉴욕시 거주 불체자들이 신분증을 받게 되며 이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과 병원 예약, 아파트 리스 계약 등이 가능해집니다. 시경 역시 시정부 발급 신분증을 공식 인정할 방침입니다. 신분증 발급은 $10이며 저소득층에겐 면제됩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출신국가의 운전 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은행 기록 등을 활용해 증명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가 넘는다는 비영리 단체들. 하지만 대부분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뉴욕시 의회 비영리 단체 보조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의회가 비영리 한인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2015 회계년도 지출 예산 수정안에서 한인 비영리 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을 $33만 $150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 $6,700로
160%가 증가한 것입니다. 단체별 수의 현황을 보면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14만 250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민권센터는 7만 9,500달러, 뉴욕 가정상담소 4만 7,900달러, 시민참여센터 1만 5,000달러, 그리고 퀸즈 한인회가 1만 1,00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의 증가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원들의 자유재량기금 제도가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들은 헬스케어, 노숙자,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 서비스나 아동, 타가, 언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지난 26일 한국과 벨기에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아쉽게 16강의 꿈은 좌절됐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모두들 환호하며 기뻐하고 위로했습니다. 월드컵으로 하나 된 그 열기를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 화합된 힘을 발휘하길 바라면서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태극 용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